강재인의 기억상실로 모든 것이 뒤바뀐 창평동 저택. 8년 전에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간 재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밀한 심리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강재인이 차분히 앉아 있었다. 강세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세리야,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강재인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살 집을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 강세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8년간 쌓아온 분노와 질투가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나보고 나가란 거니? 강세리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강재인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너도 이제 한국에 정착해야 할 시기잖아. 여기서 계속 지내기엔 좀. 해도 너무하네. 강세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고 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기나 해? 강재인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주방에서는 노숙자와 최자영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대감이 흘렀다. 이 집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노숙자가 찬장을 정리하며 독서를 내뱉었다. 최자영이 뜨거운 차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요? 내가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요? 그럼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재인이 누구 딸인지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자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다. 당신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해요. 최자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노숙자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기억을 해요? YL그룹 본사에서 정호성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여직원의 프로필을 보며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윤아, 이거 봐. 정호성이 김도윤을 불렀다. 이 여자, 이거 너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그 여직원 아니야? 김도윤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깜짝 놀랐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황기찬이 조작한 거야. 이 여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어. 정호성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김도윤 씨는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야 해. 김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 인간이 어디까지 비열할 수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재인이한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속일 순 없잖아. 김도윤이 고민에 빠졌다. 재인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 진실들이 그녀를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 강미란의 사무실로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오랜만에 보는 회사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고모, 저 복직하고 싶어요. 강재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미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복직을? 지금 상황에서? 기억은 없지만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건 알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기엔 답답해요. 강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재인이 복직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다면. 재인아, 넌 지금 회복 중이잖아. 무리하면 안 돼. 강미란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고모도 저를 무능력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8년 전에도 제가 여기서 일했잖아요. 캐서린 정체를 알았다는 거야? 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캐서린이 누구예요? 강미란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복직권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김도윤이 강재인을 만나기 위해 창평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제인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믿지 말아요, 제인 씨. 김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제인 씨가 알아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백미러에 수상한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김도윤이 차를 세우자 한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접근해 왔다. 김도윤 맞지?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김도윤이 차에서 내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황기찬 회장님이 전하는 말이 있어. 더 이상 강재인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김도윤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다음엔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창평동 저택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한두 개씩 빠진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선 제인은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왜 세리는 나를 그런 눈으로 볼까?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제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황기찬과의 결혼 생활도, 강세리와의 우정도,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과일 같았다. 침실 서랍을 뒤지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쓴 것 같은 일기장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져 나가 있었다. 2018년 3월 15일, 황기찬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세리도. 그 뒤의 내용은 찢어져 있었다.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해자처럼 대하지? 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머리가 아파오며 기억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강승우는 자신의 방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었다. 누나가 기억을 잃은 지금 과연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누나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강승우의 눈앞에는 8년간의 참혹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던 누나,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던 누나, 그리고 아들 은호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누나의 모습들이.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잔혹한 일이야. 그때 창밖으로 수상한 차량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승우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차량이 급히 사라졌다. 저들이 누나를 노리고 있어. 내가 지켜야 해. 황기찬은 서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인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 김도윤의 지속적인 방해,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증거들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벽에 걸린 강규철의 사진이 그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책감과 발각에 대한 공포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렇게 될 바에야. 황기찬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약병이었다. 독성이 강한 수면제였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모든 걸 끝내야 해. 제인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황기찬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스쳤다. 만약 제인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강세리와 노숙자까지 모두 파멸할 것이었다. 강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미친 듯이 걸어다니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황기찬과 강재인이 다정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던 모습,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분위기였다. 아직도 저런 식으로 굴고 있어? 기억상실증이라면서? 거울 앞에 선 강세리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8년간 자신이 쟁취한 모든 것들이 제인의 기억상실이라는 변수로 인해 다시 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황기찬이 제인한테 빠져드는 게 보여. 예전처럼 다시 제인이만 바라보고 있어. 강세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강재인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인이 돌아오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정말 기억상실증인지 확인해야겠어. 설마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강세리가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강세리예요. 부탁이 있는데 기억상실증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면이나 약물 같은 걸로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을 듣던 강세리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알겠어요.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만약 제인이가 연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고 말 거야. 최자영은 혼자 앉아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다. 치매로 인해 흐릿해진 기억들이 간헐적으로 선명해지면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 내가 기억했다. 황기찬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강세리가 얼마나 악랄한 년인지, 노숙자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것,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것, 그리고 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음모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놈들을 가만둘 수 없어. 최자영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노숙자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어려 있었다. 강재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이었다. 강재인, 너도 네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그리고 강재인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8년 전의 순수함 속에서 현재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기억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복수와 용서가 뒤섞인 이 저택에서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었다. 강재인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고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었다. 황기찬과 강세리, 노숙자의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과연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김도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강재인의 기억을 영원히 지우려는 음모,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는 최자영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악은 계속 승리할 것인가? 다음 화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과 혈투를 기대하며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엮일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